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는 곧 로마 화폐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의 화폐 유통은 로마 제국 부흥의 원동력인 동시에 로마를 멸망으로 몰고 간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로마 제국의 화폐의 역사입니다. 기원전 3세기경의 로마 공화정 시절부터 시작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 네로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집권하기까지의 약 500여 년 동안 로마에서 사용되던 주요 화폐는 데나리우스 은화였습니다. 로마의 화폐 제도는 은본위제였죠. 기원전 1세기경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아우레우스 금화도 발행되었지만 금화의 주요 용도는 보관이 어려운 다량의 은화를 환전해 재산으로 보존하는 성격이 강했고 시중에 유통되는 양은 아주 적었어요.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은 급료 지불, 세금 납부, 부동산 매매 등의 데나리우스 은화를 사용했죠. 세스테르티우스 동화는 잔돈 계산용이었습니다. 데나리우스 은화는 로마가 제국으로 발돋움하던 시기와 함께 탄생했는데요. 기원전 3세기경에 이르자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방의 쭈구리 국가였던 로마는 북아프리카 일대 해상 무역 강국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데나리우스 은화는 로마가 결정적으로 카르타고를 몰락시킨 제2차 포에니 전쟁이 한창인 기원전 211년에 전비로 바닥난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 원로원에 의해 발행되었습니다. 로마라는 국가는 농업과 전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탈리아나 그리스 등지의 남유럽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 기후적으로 대규모 농작에 아주 불리했습니다. 농경지를 넓히기 위해 전쟁을 했고 농경지에서 일할 노예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했습니다. 로마에게 있어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었죠. 카르타고 등을 정복하면서 북아프리카의 속주에서 비옥한 토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급격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죠. 동시에 속주에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전리품으로 챙긴 로마는 데나리우스 은화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 반도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어디든 은화가 유통되어 화폐 제도를 통일할 수 있었고 덕분에 활발한 무역이 가능해졌고 막대한 부를 쌓게 됩니다. 현대 국가들이 국책사업, 경제 활성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내는 것처럼 로마는 전쟁이나 공공사업 등 재원 확보를 위해 화폐를 주조하는 최초의 제국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사들에게 봉급을 지불한 건 아주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로마 왕정기 때는 물론 다른 고대 국가들의 경우 봉급의 개념이 없었고 병사들은 국가를 위해 무료로 봉사하며 전쟁에서 전리품을 조금 얻어가는 것이 고작이었으니 말이죠. 로마는 기원전 2세기 즈음에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 스페인 등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삼두 정치의 지지를 받으며 8년 동안의 원정길을 떠난 후 영국의 브리타니아 지역, 프랑스 갈리아 지역을 차지하며 돌아옵니다. 영토만 놓고 보면 변방의 이탈리아 반도에 찌그러져 있던 과거에 비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루아침에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가 동서로 분열되고 서로마가 멸망하기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속은 서서히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자영농이던 대부분의 로마의 시민들은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농기구를 내팽개치고 자신의 무기와 식량을 자신의 사비를 털어 조달해야 했습니다. 봉급을 받았지만 남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전쟁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티끌모아 티끌이지만 그것조차도 어렵게 된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해도 넓어진 땅과 사로잡은 노예들은 전부 귀족의 차지였습니다. 소수의 귀족들은 정복한 땅의 광활한 농경지를 전부 사들이고 수많은 노예들을 데려와 거대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군복무 마치고 돌아오면 경작할 땅이 없는 거예요. 평민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귀족들은 계속 부유해졌습니다. 데나리우스 은화를 보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로마인들은 화폐를 신성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기원전 3세기 당시 데나리우스 은화의 주조를 유노신전에서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동전에는 신의 문양을 새겼죠. 로마인들은 유노 여신을 경고하는 자라는 의미에 모네타를 붙여 유노 모네타라고 불렀는데요. 돈을 뜻하는 머니는 바로 이 모네타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갈리아 원정에서 돌아온 후 수많은 시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카이사르는 그를 시기한 귀족파의 지지를 받던 푼페이오스를 물리치고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고 1인 독재관의 자리에 오르는데요.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신의 문양을 대신해 자신의 얼굴을 동전에 새긴 최초의 권력자가 됩니다. 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화폐를 선전용으로 사용한 최초의 로마인이 된 것이죠. 이후 로마 제국의 황제들마다 카이사르를 흉내내어 자신의 모습을 동전에 새겨 선전 도구로 사용하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민중들에게 자신의 후계자가 정통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 자신뿐만이 아니라 후계자의 얼굴도 새기곤 했습니다. 효과는 아주 뛰어났죠. 로마의 시민들은 동전을 사용하며 황제를 떠올렸고 자신이 위대한 로마 시민의 일원이라는 걸 상기하게 됩니다.
평민파의 대표였던 카이사르는 원로원 귀족들이 행하던 고리대금업에 이자율을 대폭 낮추었고 가난한 시민들의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등 대중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화폐 주조권을 원로원에서 국가로 귀속시키는 개혁을 감행하죠. 많은 귀족들의 불만으로 결국 카이사르가 귀족파에 의해 암살당한 후 자기가 카이사르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던 옥타비아누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3명의 권력자들은 겉으로는 2차 상부 정치를 협의했으나 속으로는 자기가 1인자가 되고 싶었고 결국 내전을 벌입니다. 최종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와 함께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게 되며 사실상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시기 즈음부터 부족 현상이 심각해집니다. 로마 공화정 때까지는 무료로 봉사하던 관리들이 병사들처럼 봉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료주의가 심화되며 관리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은화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의 유출이 심각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과 인도로부터 수입해오던 비단과 홍차 때문이었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이 늘어나자 사치품의 수입이 폭증하게 됩니다. 로마는 철저한 농업 국가인 까닭에 달리 교환할 만한 물건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어요. 결국엔 같은 은본위제 국가였던 중국과의 교역에 은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무역 적자가 계속되며 은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홍리를 한 끝에 내리지 말아야 할 것을 내리고 맙니다.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악마의 수단에 손대고 마는데요. 바로 은화의 평가절하입니다. 조금 낯설죠? 평가절하라는 말은 뭔가 현대적인 용어 같으니까요. 평가절하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환율을 올려 인위적으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 말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식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수출이 증가할 수 있지만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평가절하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은화의 은 함유량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순수하게 은 100%였던 은화를 녹여 구리 5%, 은 95%의 비율로 재주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긴 시간에 걸쳐 은의 함유량을 떨어뜨리는데요. 그 결과가 로마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일 처음 은화를 평가절하한 황제는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은 그가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화폐 조작을 했다는 거죠. 이미 유통되고 있던 데나리우스 은화를 회수해서 녹인 후 은화의 비율이 적은 동전을 만들어 더 많은 은화를 찍어낸다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과거의 은화 한 덩이로 은화 84개를 만들었다면 같은 양으로 96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은화의 은 함유량을 100%에서 92%로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진 구리의 함량이 적어 로마 시민들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내재적인 가치가 없는 미국의 종이 지폐인 달러가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용도와 경제력, 금 보유량 덕분에 가치가 유지되는 것처럼 데나리우스 은화도 통화량 자체가 많아져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뿐 내재적인 가치에 대한 신용도, 즉 은 함유량이 100%일 거라는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 당장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죠.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뒤를 이은 황제들은 공공시설 건축이나 전쟁 비용이 모자랄 때마다 같은 짓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에 걸쳐 은화의 은 함유량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화의 함유량만 줄이면 같은 양으로도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낼 수 있다는 꼼수는 로마의 황제들에게 있어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이민족들을 물리치는 것이 시급했으니까요.